자, 보자.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이제 단어 공부하는 거죠. 단어 공부. 표현으로는 옥수시드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산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산소산의 그 뭐냐면 무조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슈, 샨쇼 그리고 아무거나. 알겠죠? 그래서 슈쇼, 샨쇼 아무거나. 진짜 이 자리에는 아무거나. no matter what. 알겠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no matter what it is.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런 구조적 특징을 갖는 걸 뭐라고 불러? 표현으로는 옥수수시드.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중에서도 좀 센 산이 있고 약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교하는 게 사실은 일반 화학 과정에서 되고요. 유기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 화학에서는 일부 소개를 하는 건데 여러분 학교원생 필기를 보아하니 꽤 다양한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쫙 내용을 이렇게 중구난방이라 이제 딱 틀을 잡아서 정리를 쫙 해드릴게요.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될 것. 그 요거. 자, 그래서 는 산염기 정의 중에 아레니우스 정의, 루이스 정의 이런 거 기억나죠? 그리고 산염기에서 아주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입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뭐 그게 뭔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알죠? 그래서 그건데 그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의 개념의 일부를 활용해서 산과 염기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얘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뭐냐 이거예요. 이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뭡니까? 바로 무엇의 존재죠? 아레니우스나 루이스에서는 없는데 이 브랜스테드 로리 개념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뭐예요?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 이런 말 써요. 무슨 산, 무슨 염기 이런 말 써요. 그렇지. 이 짝이라는 개념이 브랜 거예요. 그래서 아레니우스나 그 뭐냐면은 루이스에서는 짝의 개념이 없어요. 꼭 존재하는 건데 살짝 복습 해볼까요? 자, 어떤 산이 H 플러스를 내놨어요. H 플러스를 내놓은 꼭 뭐라고? 짝 뭐라고요? 짝 염기라고 하죠. 어떤 산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간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짝 염기. 역으로 어떤 염기가 있어요. 염기가 있는데 그 염기가 H 플러스를 받았어요. H 플러스를 받았을 때의 꼴을 짝산.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어떤 산이 산해리를 하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익숙해야 돼요. 어떤 산이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면 뭐가 돼요? 짝염기. 그 다음 어떤 염기가 H 플러스를 받으면 짝산. 이게 후딱후딱 돼야 돼요. 후딱후딱 돼야 돼. 이 사람들. 자, 기억해.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자면 가장 유명한 수식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잖아요. HCl, H2O. 한 다음에
CN 마이너스 H3 기억나요? 여기서 주어진 반응에 의한 산이에요. 얘는 산이죠. 왜냐면 뭐 할 예정이니까요? H 플러스를 내놓을 예정이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반응식상 얘는 그러면 산으로 주어진 반응에서 염기죠. 왜 염기죠? 그 H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자, 그런데 산염기 반응은 이런 식으로 무슨 적이라고 하죠? 산염기 반응은? 가역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가역적인데 보시다시피 가역적이라는 얘기는 정반응뿐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뭐도 가능하다? 역반응이 가능하다. 자, 그 밑에 여기에서 역반응을 생각하자면 역반응에서는 얘는 산으로 작용해요? 염기로 작용해요? 얘는 산으로 작용해요? 염기로 작용해요? 왜냐하면 얘는 뭐를 받을 예정이니까요? H 플러스를 받을 예정이니까 역반응에선 얘가 염기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얘는 그러면 산이에요? 염기예요? 역반응에서? 산이죠. 왜? 뭐 할 테니까요? H 플러스를 내어놓을 테니까요. 그렇죠? 얘는 산의 역할이 된다. 이때 짝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예요? 바로 둘 사이 관계가 이게 짝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요 둘 사이 관계가 짝이라고요. 알겠죠? 그럼 이 둘 사이 관계가 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CN-는 HCN의 뭐라고요? 짝 염기. 알겠죠? 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역으로 HCN CN-의 뭐? 짝산. 알겠죠? 자, 다시 한번 H3O 플러스는 H2O의 뭐? 짝산. 자, H2O는 H3O 플러스의 뭐? 짝염기. 이게 뭐냐면 이게 빨리빨리 잘 돼야지, 알겠지? 이 브랜스테드 로리 컨셉의 가장 재밌는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짝 염기가 안정할수록 그 산은 산입니다. 자, 그 다음 컨셉은 이 짝 산이 안정할수록 그 짝 염기는 더 센 염기입니다. 자, 저거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뭐 얘가 다양할 수 있는데 다양할 수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제 이게 이런 거지. 김선아가 나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김선아 알아? 김선아? 저 뭐야? 도운 김선아 알아? 김선아? 몰라요? 준오 김선아 알아요? 몰라요? 담이나 김선아 알아요? 자, 내 아내예요. 내 아내. 그래서 김선아가 나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김선아하고 나는 언제 만났느냐?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형 2학년 때 어디서 만났냐면 이런 동네 학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나는 어디 살았냐면 그 부산 동래구에 살고 부산에 살았거든요. 거기 살았는데 나는 사실 학원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내가 공부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학원에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영재고 과학고를 가기 위해 학원에서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 안 가요. 안 가고 혼자 공부해서 영재고 과학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나도 그런 타입이었는데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나 학원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내가 남중에 다녔거든요. 남중에 다녀서 여학생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케이 해가지고는 학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학원에 이제 가가지고는 이제 당연히 나의 목적은 수업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쁜 여학생이 누가 있나 무슨 말 되겠죠? 그게 나의 목적이었겠죠. 그때 내가 만난 내가 나의 눈에 탁 들어온 그 여학생이 바로 김선아예요. 네. 그래서 김선아하고의 첫인상을 얘기하자면 김선아가 사실은 부잣집 막내딸이거든요. 부잣집 막내딸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우리 집은 못 사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뭐 꽤 이제 좀 이렇게 잘 읽으셨으나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있죠.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서 나는 중고등학교 때 옷이 몇 벌 있었게요. 중고등학교 때 옷이 몇 벌 있었냐면요. 딱 2벌밖에 없었어요. 뭐하고 뭐? 교복하고 체육복.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출복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는 뭐냐면 교복 입고 체육복, 학교 체육복 있잖아요. 학교 체육복 입고 교복. 그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맨날 그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못 사셨느냐? 아니에요. 막 건물도 있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외모에 대해서 그냥 주례한 애였어 그냥. 그래갖고 내가 그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돈을 벌고 나서 옷을 한 3억치 샀어요 진짜. 3억 원 정도 옷을 샀거든요. 예. 대충 계산하면 내 옷 사는데 한 3억 넘게 썼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그게 한이 돼가지고 내 수입의 거의 절반 이상을 옷 사는 데 썼어요 진짜로. 10년 동안. 진짜 옷에 환장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옷을 안 사요. 옷을 너무 많이 사봐서 이게 옷을 너무 많이 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줄 아세요? 옷을 너무 많이 사보면 쓰잘데기였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은 뭐냐면요. 비싸고 좋은 신발 다 헛거예요. 다 헛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왜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예쁘고 멋진 신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애들 있죠. 네, 그리고 그걸로 살짝 자랑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죠. 있지 않나요? 근데 헛거예요. 알겠어요? 3억 정도 쓰고 나면 헛거라는 걸 알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냐면 거의 백화점 VIP에서 여러분을 백화점에서 프라이빗 쇼핑 해본 적 있어요? 백화점 매출이 얼마 이상 올라가면 백화점에서 어떻게 해준 줄 아세요? 백화점 쉬는 날에 그 VIP들만 따로 불러서 유유자적하게 쇼핑하게 해줘요. 다른 손님 아무도 없고요. VIP들만 초청해서 그 전체 백화점에 손님이 100명도 안 돼요. VIP로 초청된 사람들만 가서 쇼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난 그래본 적도 있어요. 그래본 적도 있고 나는 압구정동하고 청담동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주변에 옷가게 직원들이 우리 가족을 다 알았어요. 김선아, 정일원, 나하고 김선아하고 정가연하고. 정가연은 누구였어요? 준호야? 첫 번째 딸. 알겠어요? 다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 옷 사는데 환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써 보니까 결론은 미친 짓이에요. 알겠어요?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지 마세요. 알겠죠?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짜리게요? 이거 얼마짜리게요? 이거 8만 원에 샀어요. 이게 어디 거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옷 중엔 비싼 브랜드거든요. 우리나라 옷 중에는 뭐지? 타임이었나? 해서 원래 백화점 가면 5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짜리인데 내가 사는 수원 옆에 그 한일합섬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그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 팩토리 세일을 하면 최대 90% 세일을 하거든요. 요즘은 나는 거기서만 사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난 요즘 옷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못 사요. 비싸서. 그렇게 사는 게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 신발 300만 원짜리 넘는 거 10개 정도 있어요. 신발. 그 다음에 재킷 같은 것도 대한민국에 딱 하나 들어온 거. 대한민국에 딱 하나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내가 딱 얘기해서 구매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많아요. 많은데 결과는 그냥 이런 거 신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예요. 슬리퍼. 결론 이거예요. 알겠어요? 집에 가면 나 진짜 의리의리한 거 많아요. 그래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돌아다니면 명함도 몇 번 받았어요. 명함. 어떤 명함 받냐면 그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가면 의류 사업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명함 주고 스타일 좋다고 내가 어떤 그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와서 이렇게 좀 구매하시고 사진 좀 찍어주시면 선물 좀 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명함도 몇 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진짜 의리의리하게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nothing이에요. nothing. 나는 뭐냐면 교훈을 깨닫는데 무려 수업료로 3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진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면 스타일링에 대한 팁도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거나 하면 좀 예쁘게 옷 입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팁도 드릴게요. 나는 요즘도 밀라노나 파리에서 벌어지는 패션쇼를 다 봐요. 전부 다 봐요. 요즘도 계속 봐요. 계속 봐요. 그래서 계속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쫙 스캔하면 얼마인지 정도까지 알아요. 딱 보면 좀 얼마 이 정도 알아요. 대충 알아요. 하도 많이 사봐서 저 브랜드의 저 정도 퀄러티면 얼마 다 알아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아유, 쓰잘데가 없는 짓 하셨는데. 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고르지 않는데 비싼 옷을 아주 잘 알아봐요. 이게 뭐냐면 아주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만족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걔가 안 팔리다 보면은 그게 할인 매장까지 아주 할인이 90% 이상 때까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별로 안 좋아서 여기까지 넘어오고 있지.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옷을 딱 보고 바느질 상태, 원단 상태 딱 보고 이거 굉장히 좋은 옷인지 안 좋은 옷인지를 대충 알아요. 그러면 그 가격대에 이 정도 할인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가성비가 높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할인할 때는 예전에 나의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쓰이죠. 그래서 딸들의 모든 옷을 내가 다 사줘요. 그래서 같이 가서 내가 다 골라줘. 이렇게 입혀보고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가면 김선아도 정가연도 뭐 옷만 사면 나한테 맨날 보여줘요. 아빠 이거 어때? 아빠 이거 어때? 그래서 그거는 해서 사실은 그 요즘 트렌드 옷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 취향은 아니거든요. 요즘 MZ들이 입는 옷의 취향은 내 취향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요즘 최신 트렌드까지 나는 다 알아요. 알아서 내 취향은 아니어도 MZ인 정가연, 정가은의 취향에 맞게 골라줄 수 있어요. 아빠 취향은 아닌데 요즘 이게 유행이야 하면서 이렇게 골라줘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아빠가 볼 때는 이게 너네가 몇 살 넘었을 때 훨씬 더 어울릴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 해주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정도로 환장할 정도로 옷에 환장을 했다는 얘기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걸 내 마음대로 전혀 써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상태에서 김선아는 진짜 부잣집의 막내딸이거든요. 부잣집 막내딸인데 부잣집 막내딸이니까 집에서 그리고 이제 장모님은 우리 집과는 달리 굉장히 또 문화적인 또 집안이에요. 문화적인.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때가 이제 내가 중학교 다닐 때가 90년대 중반이니까 내가 92년도에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1992년도. 그럼 생각해봐. 1992년도에 대한민국을 생각해보라고. 1992년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였겠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나라야. 1992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나라야. 좀 뭐 그런 나라가 있어? 뭐 이런 나라라고. 그런 상황에서 김선아가 얘기를 들었는데 김선아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대요. 장모님께서 때가 되면 호텔에 이탈리언하고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서 가족끼리 정찬을 딱 먹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를 즐기던 집안의 사람이야. 92년도야.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그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김선아 그 중학교 때 그 어떤 스타일링이 어땠겠어요? 그 중학교 때 그 촌스러운 정인원이 볼 때는 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김선아의 첫 번째 내가 처음 마주치는 그때는 잊을 수가 없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2시간 먼저 일찍 와가지고 내가 예쁜 여학생이 뭐가 있을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걸 문이 빼꼼 열리고 누가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와 이게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이게 왜 귀티죠 귀티가 찰찰찰찰 흐르는 피부가 뽀얀 여자애가 들어오는데 와 그때 그 첫인상은 잃을 수가 없어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 그래갖고 와막 그때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 입고 온 외투가 그 장모님께서 영국 여행을 하다가 사 오신 외투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째 여자애가. 그러니까 그리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딱 보자마자 야 너 진짜 예쁘다. 그리고 우리 친구하자. 그랬어요 내가 첫눈에. 그래 김선아가 뭐라 그랬게? 미친놈! 야 저리가 미친놈아! 저리가! 미쳤어! 막 이 미친놈아! 막 그래갖고 그 학원에서 내 별명이 미친놈이었어요. 그리고 김선아가 날 계속 그 학원 다니는 동안 미친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선아는 나를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진짜 정말 싫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또 우여곡절 때 대학도 서울로 같이 갔거든요. 나는 서울을 가고 김선아는 다른 대학을 갔는데 그럼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다른 대학을 갔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한 번씩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트 비슷하게 해요. 마치 남사친 여사친처럼. 한 번 하면 김선아가 나랑 한 번 데이트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6개월 동안 2번 다시 만나주질 않아요. 너무 긴 텀 동안.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김선아한테 나중에 물어봐. 나중에 아니 자기야 왜 그때 나랑 한 번 만나고 나면 석 달 동안 연락이 안 돼? 왜 날 안 만나죠? 그리고 물었더니 나를 만나고 집에 가면 토한대요. 그래서 뭐? 토한? 내가 독극물도 아니고 왜 그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토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내 생각만 하면 집에 가서 너무 느끼해서 다 토한대요. 그래서 토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제 학원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우와 이러다가 한 석 달쯤 지나면 그걸 잊어먹는 거야. 까먹는 거야. 그리고 우연히 심심할 때 있잖아. 심심할 때 내가 또 전화하면 한 번 만나고 또 토하고 막 이렇게 막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김선아는 나랑 이렇게 될지 상상을 못했대요. 나랑 이렇게 될지 상상을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김선아의 둘도 없는 친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는 놀아도 영화를 봐도 뭐 밥을 먹어도 김선아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김선아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김선아하고 나는 굉장히 사이가 좋거든요. 굉장히 사이가 좋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는 사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손잡고 다니신다. 승훈이 좋아 좋아 좋아. 다민이 엄마 손잡으시 다민이랑 손잡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선아하고 나는 애정 표현도 되게 많이 하고요. 되게 사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결국 김선아하고 나는 지금 상황을 보면 결합력이 강한 편인 거예요, 약한 편인 거예요? 결합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합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합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 것을 보고 나면 그 결합하지 않았을 때 둘 간의 서로 간의 반응성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반응성이 작다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둘 사이의 반응성이 아주 컸던 거죠. 그걸 김선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또 뭐 이때 또 아주 또 재미있는 얘기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긴 있지만 그 얘기까지 다 하긴 좀 그렇고 여하튼 그래서 김선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사이는 뭔가 끈끈한 결합력이 있었던 거야. 뭐를 미루어 봤을 때? 최종 결합된 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없어요? 김선아하고 나 사이의 결합력이 굉장히 크다 작다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태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둘의 성향은 굉장히 결합력이 클 거야 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식의 야매스러운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없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화학 전체에서 봤을 때 야매입니다. 야매. 즉 어떤 가정일 뿐이에요. 근데 저 가정을 화학 전체에서 많이 활용한다, 안 활용한다? 억수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을 꼭 기억해야 돼. 그렇죠?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 가정이 뭔지 한번 은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안 된다고 얘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시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말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뭔 말이냐? 짝산이 H 플러스를 내어놓고 나면 만들어진 생성물이 뭐예요? 짝염기. 그러면 H 내어놓고 나서 만들어진 짝염기 좋아. 이게 혼자 있기 좋아해. 그러면 그런 상태가 잘 되려고 그랬어요? 안 되려고 하겠어요? 잘 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산 입장에서는 H 플러스를 안 떨어뜨린다라고 말을 하는 게 편리하겠어요? 잘 떨어져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편리하겠어요? 잘 떨어져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편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H 플러스가 잘 떨어져 나온 달을 다른 말로 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역도 성립하고요. 자, 짝염기가 어떻게 해야 짝산이 돼요? 짝염기가 어떻게 해야 짝산이 돼요? 짝염기가 뭐를 받아들여야 짝산이 돼요? 짝염기가 H 플러스를 받아들여야 짝염기가 되죠. 그러면 H 플러스를 받아들여야 짝염기가 되는데 받아들여 놓고 보니 너무 좋아. 너무 좋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염기와 이 H 플러스 사이에 결합력이 크다 작다? 이 둘 사이가 굉장히 반응성이 컸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그러면 H 플러스를 잘 받아들이는 염기를 무슨 염기? 센 염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말을 들어보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꽤 그럴듯해요. 꽤 그럴듯하죠? 그런데 제가 설명이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성립하는 건 아니고 증명도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많은 예시들에서 이게 굉장히 잘 적용이 되니까 이 논리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짝염기가 앉아가면 더 센 산, 짝산이 앉아가면 더 센 염.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걸 인정하고 이제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자, 그 다음 해볼 거 뭐냐면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합니다. 자, 억수로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뭐 예 하나만 들어보면 이런 건 해볼까요? 뭐 아주 많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바로 요래.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쳐져라. 아이구라. 다음. 이렇게. 어이씨. 얘도 뭐야지. 자, 이게 얼마냐면 이렇게 되고 오케이. 자, 봅시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보이세요? 보죠. 아, 여기 굉장히 시험 잘 나옵니다. 아, 자, 보자. 자,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요 수소가 어쨌거나 뭘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산해리 하고 있는 건 알겠죠? 그래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니까 얘를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온 얘는 저 산에 대한 무슨 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짝염기라 할 수 있겠죠. 맞나요? 됐죠? 그 다음, 이때 위쪽 반응하고 아래쪽 반응을 비교하니 둘 중에 산해리 상수가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 산해리 상수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내 교재에 나와요. 내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147페이지. 내 교재 147페이지 한번 볼래요? 자, 내 교재 147페이지에 보시면 찾았어요? 교재 147페이지 보면 표 1이라고 해서 표 1을 해서 애시드 아이오니제이션 콘스탄트 포 옥소 애시드 나오죠? 거기 표 1에.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필요하면 이걸 살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명한 일반학 책에 있는 데이터여서 내가 지금 거기 써놓고 있는 건데. 자, 이때 여기에서 이 둘을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짜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산해리 상수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센산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더 약산이란 얘기예요? 자, 산해리 상수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센산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더 약산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더 센산이란 얘기겠죠? 산해리 상수가 클수록 H 플러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극단적으로 강산의 경우는
산해리 상수를 얼마로 가정할 수 있겠어요? 극단적으로. 강산의 경우는 산해리 상수를 무한대로 가정할 수 있겠죠? 아까 누구처럼? 황산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무한대라는 얘기는 이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니까 산해리 상수가 클수록 더 센 산이다. 알겠죠? 더 센 산이다. 오! 그 말은 이 논리에 따르면 그 산이 더 센 산이려면 그 녀석의 짝염기는 뭐 해야 돼요? 더 안정해야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둘 중에 이것이 더 안정한 짝염기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저 논리 그대로 짝염기가 더 안정하니까 그 짝산이 상대적으로 더 센 산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만 해결하면 돼? 왜 얘보다 얘를 더 안정하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면 되겠지?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1. 마이너스 건 플러스 건 전하 밀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불리합니다. 이런 대전제를 갖도록 합시다. 자, 왜냐하면 정전기적 청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전하가 잔뜩 있다. 음전하가 잔뜩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어떤 입자가 바글바글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1-도 아니고 2-고 3-고 이렇게 음전하가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무슨 입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입자가 거기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전자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자끼리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잖아요. 왜? 전하 부호가 어떠니까요? 같으니까요. 그리고 거꾸로도 만약에 거꾸로도 플러스가 많이 쌓였어요. 1 플러스도 아니고 2 플러스 3 플러스. 그럼 거기는 뭐가 많이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양성자가 많이 모여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원자핵 내에. 그러면 그걸 중화해 줄 수 없게 같은 전하끼리 청력이 생기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대전제를 까는 거예요. 모든 화학적 설명에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하 밀도 그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알겠죠? 그 전하 밀도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더 안정해진다 라고 화학에서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이용해서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비교의 대상 중 결과적으로 누가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산소가 마이너스인 건 공통 요소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염소고 얘는 브로마이드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 3. 지금의 경우는 자, 지금 여기 쓴 이 그리스 알파벳 카이 이 표시가 누구냐면 전기 음송도를 일반적으로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브로마이드의 전기 음송도, 염소의 전기 음송도 표현을 한 건데 자,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작아요?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작습니까? 이쪽이 큽니다. 자, 모든 전기음송도를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몇 가지만 기억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할로젠도 외워놓으면 편한데 염소의 경우 얼마?
염소의 경우 얼마? 3.1 정도 되고요. 브로마이드의 경우 얼마?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2.9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주기율표상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전기음성도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전기음성도 감소하죠? 그래서 참고로 외웁시다. 17쪽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부터 있어요? F부터 있잖아. F. 그 밑에 Cl. 그 다음 브로마이드. 그 다음 아이오다이드. FCl, BrI. 외우셔야 돼. 17쪽에. 이때 이 네 개의 전기음성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플로린 얼마? 4. 염소 얼마? 3.1. 얘는 2.9라고 했죠? 아이오다이드는 2.6 정도 돼요. 그죠? 2.6 정도. 그래서 요 정도는 외워 놓읍시다. 그죠? 근데 이제 뭐 경향성을 외워도 좋은데 숫자를 외우면 뭐 경향성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숫자를 그냥 뭐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경향성은 알아둡시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요거 임으로 브로마이드보다 염소가 어떻게 돼요? 산소 마이너스의 음전하 일부를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으로는 얘가 1- 얘가 1-인 게 맞는데 염소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0.3- 정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7- 되겠죠. 그런데 얘는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0.2-만 끌고 온다고 치면 얘는 0.8-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숫자를 믿을 필요는 없고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로마이드보다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산소에서 음전하를 끌어오고 그럼 결국 산소의 1- 음전하의 크기가 전하의 크기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음전하의 크기가 살짝 감소하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전하 밀도의 크기가 작아지고 안정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어떤 말을 쓴다? 저기에 있는 OBr- 보다 OCl- 의 음전하 밀도가 더 낮아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걔가 더 안정한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런 식으로 전하 밀도가 낮아질 때 전자 밀도의 비편제화, 영어 표현으로는 디로컬라이즈드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전자밀도의가 아니라 빈자밀도가. 알겠죠? 옛날에 있었던 어떤 드라마에 그 주인공이 탈옥하는 뭐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탈옥이니까 어디서 도망간 거예요? 감옥에서 도망간 거죠.
그러면 감옥에서 죄수 도망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무지막지하게 큰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거기서 최고 책임자가 누구야? 감옥에서 최고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소장 있을 거 아니야. 그 소장이 이제 나겠지. 그 밑에 간수들한테 뭐라고 명령하겠어? 잡아오러 갈 거 아니에요. 자, 그 도망간 녀석 잡아와. 영어로. 자, 이거 이 생활 용어예요. 실제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예요. 내가 그걸 보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예요. 자, 그 탈출한 죄수 잡아와를 밑에 그 간수 부하들한테 명령할 거 아니야. 야, 그 새끼 잡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영어로. 캐치힘.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제 영어식 사고로는 그게 아니라 잡아와. 바로 뭐? 이 단어를 쓸지는 나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이런 말을 쓰더라고. 일상생활은 이런 말을 써. localize him 이라는 말을 써요. localize him. 예를 들면 find him 이런 것도 어때요? 걔를 발견해라 라거나 catch him 잡아라. 그걸 잡아라거나. 그러니까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 이런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요. 로컬라이징, 자, 로컬을 그냥 어근으로만 뜻하면 로컬의 뜻이 뭐예요? 지역이잖아요, 지역. 특정 지역을 로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로컬라이즈 힘 이런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그 녀석을 지역화시켜라. 만약에 직역한다면. 그럼 그 녀석을 지역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걔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는 얘기인 거죠. 그 지역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걸 알아내면 걔를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영어를 쓰는 사람의 논리 구조에서 이게 다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을 저 새끼 잡아 이거를 캐치 힘도 아니고 파인드 힘도 아니고 로컬라이즈 힘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것도 영어 그 드라마 대사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로컬라이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녀석이 거기에 콕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D는 다른 말로 뭐예요? D는 반대말이잖아요. 반대말 쓸 때 D 쓰잖아요. 그거를 한자로 안일 B자를 쓴 거라고. 그러니까 D-localize는 어디에 콕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지 애매한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애매할 때를 D-localize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애매하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녀석의 일부의 음전화를 끌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끌어와서 전자밀도가 낮아진 상황을 전문 용어로 D-localize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필기에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선생님,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 표현을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나는 이 표현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표현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정정기적인 상호작용, 즉 물리학적 측면에서 이게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난 이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화학책에서는 이 표현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께서는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를 쓸 때는 이 표현을 써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나는 내 취향은 이건데 그걸 여러분들에 강요할 수는 없고 여러분 선생님 이 취향이니까 답안지에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봐봐. 전하 밀도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안정하다. 그냥 다른 말로 전하 밀도의 크기가 전하 크기가 아니고 전하 밀도가 뭐 할수록 비편제화 될수록 안정하다라고 쓰는 게 여러분 선생님 취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하 밀도가 비편제화 된다는 말 써줘요.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하다? 요게 더 안정한 무슨 염기? 얘가 더 안정한 무슨 염기? 짝염기라서 이 짝염기의 무슨 산? 짝염기의 짝산이 더 뭐한 산? 더 센 산. 알겠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붙이라 이런 얘기지. 이해했죠? 요거 쓰세요. 자, 바로 써. 다 썼죠? 됐다. 그 다음 부터 또 한 5분 쉬어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하세요. 자, 또
충전을 해야 돼.